자, 그럼 세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시간의 시작은 바로 분사구문입니다. 자, 이 분사구문은 독해에서나 문법에서나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요소다라고 둘째 시간 마무리에 제가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 분사구문은요, 부사절을 줄여서 쓰는 형태가 가장 일반적이고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등위 접속사로 연결된 문장 중에서 다른 등위 접속사는 해당 사항이 없는데 and로 연결된 문장을 줄여서 쓸 때, 자, 아까 우리가 등위 접속사 and에 대해서 배울 때 연이어 일어나는 동작을 설명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연속 동작을 나타내는 분사구문, 그리고 자, with나 without을 이용해서 부대 상황이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쓰는데 사실 제가 별로 좋아하는 말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용어라 저도 별로 내키진 않는데 도입을 했습니다만은, 이 부대 상황이라는 건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동반돼서 일어나거나 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배경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분사구문의 종류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물론 얘네들도 둘 다 분사구문이지만 흔히 그냥 분사구문이라고 얘기할 때 첫 번째 경우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분사구문이라는 게 부사절을 구로 줄여 쓰는 형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앞서 배웠던 부사절의 종류가 이 네 가지만 있는 건 아니었잖아요. 무려 8가지의 부사절을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그 8가지의 부사절 중에서도 시간의 부사절, 이유의 부사절, 조건의 부사절, 양보의 부사절, 이렇게 4가지 종류의 부사절을 분사구문으로 쓸 수 있고, 다른 부사절들 같은 경우는 분사구문으로 쓰는 게 불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사실 분사구문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떤 형태를 만나게 되냐면, 자, 주어 동사 나와서 문장 잘 읽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튀어나오는 ing 또는 pp, 자, 또는 갑작스럽게 문장 시작부터 등장하는 ing와 pp 이래 놓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이때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가 참 난감할 때가 많았거든요. 아직까지도 그러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텐데, 어떤 대상을 축약한다, 즉 좀 짧게 줄여서 쓰겠다는 얘기인데, 좀 짧게 줄여서 쓰겠다라는 얘기는 사실 목적이 뭐냐면 좀 편리하게 쓰는 게 목적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도 안 편하다는 거죠. 왜 그랬냐면, 자, 이 정도 형태의 문장에서 이제 우리는 이 부분이 부사절이 된다 정도까지는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 빈칸에 부사절 접속사가 들어가야 하고, 물론 우리가 배웠던 부사절의 지식에 의하면 주절보다 먼저 나올 수 없는 부사절도 있으니까 걔네들은 좀 제외가 되겠지만, 자, 여기가 꼭 시간의 부사절이 돼야 되는 것도 아니고, 여기가 꼭 조건의 부사절이 돼야 되는 것도, 그렇다고 여기가 꼭 양보의 부사절이 돼야 되는 것도, 또 그렇다고 여기가 이유의 부사절이 꼭 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시간, 조건, 이유, 양보의 어떤 부사절이든 간에 공통점은 접속사 이후의 문장이 완전한 형태가 나온다는 게 공통점이다 보니까, 사실 우리는 여기가 이 4가지 의미 중에서 어떤 의미를 나타내고 있느냐, 뭐 4가지뿐만 아니라 부사절 종류가 8가지니까 그 8가지의 부사절 중에서 어떤 의미를 나타내느냐는 사실 이 안에 들어갈 접속사의 의미에 의존을 거의 한단 말이죠. 이 접속사의 의미에 의존해서 의미를 파악을 하는데, 이 절이 구로 축약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 주어 동사가 더 이상 주어 동사가 아닌 형태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준동사로 바뀐다는 얘기인데, 그 과정에서 접속사가 없어지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접속사 의미에 의존해서 파악했던 부사절에서 우리가 의미 파악을 하는데 가장 많이 의존했던 접속사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 분사구문을 쓴다는 게 편리함을 목적으로 쓴다라고는 얘기하나, 우리가 처음 얘를 접했을 때는 하나도 안 편한 거예요. 이 4개 중에서 뭐가 축약된 거냐. 그리고 그나마 지금 배워서 그럼 어쨌든 이런 형태면 시간, 조건, 이유, 양보 4개 중에 하나겠구나, 이렇게 범위를 좁힐 수나 있었는데, 이 분사구문이라는 걸 배우기 이전에는 저 4개만이 분사구문이 된다라는 것도 몰랐기 때문에 도대체 얘가 그럼 8가지 의미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점점점 생각의 범위가 넓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안 편한 거예요.
네, 일단 첫 번째, 이 네 가지 부사절만 이런 형태가 가능하다라는 걸 통해서 어쨌든 이게 나오면 적어도 내가 굳이 해석을 해야 된다면 저 네 개 중에 어떤 의미에 해당이 되는가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되겠구나라고 범위를 좀 좁힐 수 있었고, 그리고 여기 접속사가 생략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비록 접속사가 없다 하더라도 이 네 가지 의미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내가 파악을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직접 분사구문으로 만드는 과정을 눈에 볼 수 있게 보여드릴 거예요. 우리가 직접 편입시험에서 어떤 특정한 문장이 주어졌을 때 얘를 내 손으로 직접 분사구문으로 고쳐서 영작해야 될 일은 아마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거예요. 근데 거의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이대 국제학부 이런 데 쓰시면 거기서는 영작을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쓸 일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를 만나지 않고서는 사실 우리가 직접 이걸 우리 손으로 분사구문으로 고칠 일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미 다른 사람이 써놓은 분사구문이 올바르게 쓰인 건지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얘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직접 알고 있어야만 판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접 우리 손으로 써볼 일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우리가 손으로 한번 써보는 과정을 거치게 될 거라는 거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려면 우리가 주어진 부사절을 어떻게 분사구문으로 고쳐 쓰는가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자, 일단 주절과 종속절을 구별하는데 이 정도는 우리가 이제 할 수 있죠. 왜? 접속사를 배웠으니까. 자, 그래서 주절과 종속절을 구별했는데 주절, 종속절 모두 절이니까 양쪽에는 주어 동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뭐 하냐면 이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를 비교해 봅니다. 자, 이 둘을 비교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은 당연히 이 둘이 같거나 또는 다르거나 둘 중 하나겠죠. 자,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고 이런 건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는 없죠. 둘은 같거나 다르거나 둘 중 하나가 될 거란 말입니다. 자, 그랬을 때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를 비교해 봤더니 이 둘이 서로 같다. 그러면 접속사와 그리고 종속절의 주어를 생략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둘이 같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서로 같지 않은 경우에는 접속사만 생략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우리가 생략할 수 있다는 건 동일한 대상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염두한다면 이게 당연히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자,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자, 종속절의 동사를 동사 원형의 ing 형태. 자, 이 형태로 고쳐줍니다. 그런데 종속절의 동사가 비동사인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종속절의 동사가 비동사일 때 나타날 수 있는 형태가 being이나 또는 having been의 형태인데, 자, 이런 형태가 나왔을 경우에는 생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예문을 보시면 지금 노란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부사절이죠. 자, 그리고 흰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주절인데, 자, 그가 바빴기 때문에 그는 파티에 올 수 없었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유의 부사절입니다. 그러니까 분사구문이 될 자격이 있겠죠. 자, 그래서 주절과 종속절을 자, 구별했고요. 그 다음에 뭘 판단하는 거냐면 양쪽의 주어가 서로 같은가. 자, 봤더니 서로 같죠. 자, 이러면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접속사 생략, 주어 생략, 그리고 동사를 원형의 ing로 고치는데 우리가 이런 동사를 비동사라고 하죠. 자, 얘를 비동사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원형이 B라서 그래요. 자, 그러니까 얘를 원형인 B로 고쳐서 그 뒤에 ing 이렇게 만들어주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랬을 때 자, 이 모양이 나오죠. 자, 제가 파란색으로 밑줄 친 저 부분을 우리가 분사 구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위에하고 비교해보면 여기는 주어와 동사가 있었는데 여기는 지금 주어 동사가 안 나오죠. 자, 우리 배웠잖아요. 단어 2개 이상이 모였을 때 주어 동사가 있으면 절, 그렇지 않으면 구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보통 영어 문장에서 쓰이는 어떤 요소들의 이름을 붙일 때는요, 가만히 보면 대부분이 다 그 덩어리의 앞장서는 애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붙입니다. 자, 우리가 전치사와 명사가 합쳐져서 자, 두 단어 뭐였죠? 구를 이루는데 그 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전치사 구라고 부르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도 우리가 이 절을 부사절이라고 부르는데 앞장서고 있는 접속사가 이유의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이유의 부사절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앞장서는 애의 이름을 따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자, 이때 이 앞장서고 있는 동사 원형의 ing 형태가 현재 분사기 때문에 분사가 앞장서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 부분을 분사 구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근데 이때 주어진 제목에 보니까 being이나 having been이 나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자, 얘를 생략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 그래서 이렇게 4개의 단어로 이루어졌던 절이 적게는 2단어, 많게는이죠. 많게는 2단어, 아주 적게는 1단어로까지 이렇게 줄여지는, 자, 이런 형태를 보여주는 게 분사 구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좀 짧고 간결하게 써서 편하게 쓰자, 이게 목적이었던 건데, 우리는 이 과정을 모르고 이걸 턱하니 처음부터 던져주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뭐야? 라고 당황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만드는 과정을 알므로써 요 정도 형태면 시간, 조건, 이유, 양보 중에 하나일 텐데 파티에 올 수 없었고 바빴으니까 결국은 파티에 못 온 이유구나. 자,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경우 보세요. 자, 두 번째 경우를 보니까 역시 주절과 종속절 구별해야 되겠죠? 자, 파란색으로 쓰여진 부분이 종속절. 자, 그리고 흰색으로 쓰여진 부분이 주절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종속절의 주어는 his mother. 자, 주절의 주어는 he. 이번에는 양쪽 주어가 서로 같지 않았죠. 자, 그러니까 이때는 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얘는 건드릴 수 없고 접속사 생략, 그리고 얘를 원형의 ing로 고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이 앞에 있는 his mother라는 주어를 생략하지 못했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 이렇게 남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앞에 남아있는 이 명사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분사 구문의 의미상 주어.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도 그런 얘기 했었죠. 본동사의 주의는 주어, 준동사의 주의는 의미상의 주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의미상의 주어가 남아있는 분사 구문을 우린 뭐라고 하냐면 독립 분사 구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의미상의 주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분사 구문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 의미상의 주어가 논리적으로 일치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건데, 자, 지금 우리가 첫 번째 문장에서 봤을 때는요, 자, 바빴던 것도 그 사람이었고 파티에 못 온 것도 그 남자였어요. 자,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분사 구문 앞에 별도의 의미상의 주어가 없죠. 자, 분사 구문 앞에 별도의 의미상의 주어가 없다는 말은 이 주어가 이 동작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빴던 것도 그 남자고 파티에 못 온 것도 그 남자다. 조금 문법스럽게 얘기하면 분사 구문의 의미상의 주어가 없다는 건 주절의 주어와 동일한 주어다라는 얘기. 자, 그런데 여기서는 조금 전에 봤던 분사 구문과 다르게 이렇게 의미상의 주어라는 애가 존재를 하죠. 자,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바빴던 건 그 남자의 어머니이고, 그리고 파티에 가지 못했던 건 그 남자였던 거죠. 자, 그리고 앞에서 살펴봤던 거와 마찬가지로 being은 생략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분사 구문 앞에 별도의 의미상의 주어가 없다는 거, 주절의 주어가 그 의미상의 주어와 동일하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자, 조금 전에 했던 얘기가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분사 구문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앞에 의미상의 주어가 별도로 없어요. 그러면 결국 이 arriving home이라는 동작을 누가 했다는 얘기냐면 주절의 주어인 my key가 했다는 얘기죠. 자, 어때요? 겉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이는 문장인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내 열쇠가 집에 왔다라는 의미가 되니까. 그러니까 분사 구문의 의미상의 주어는 바로 이런 부분에서 수험생들이 자칫 부주의하게 넘어가는 부분을 파고듭니다. 그래서 분사 구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의미상의 주어가 따로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의미상의 주어가 따로 표현되어 있지 않다면 주절의 주어가 그 동작의 주인인 게 논리적으로 일치하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셔야 되는데, 자, 두 번째 문장 역시 이 분사 구문 앞에 의미상의 주어가 따로 없습니다. 자, 하지만 주절의 주어인 I가 집에 오다라는 동작의 주인이기 때문에 문제가 전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자, 분사 구문 앞에 의미상의 주어가 별도로 없다는 것은 주절의 주어가 의미상의 주어란 얘기이기 때문에 그게 논리적으로 일치하는지 반드시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독립분사구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미상의 주어가 별도로 존재하는 분사구문을 얘기하는 건데, 아까 우리가 보셨던 이 문장에서 자, his mother를 여기서 명사로 표현했는데 인칭 대명사로 쓴다면 she 이렇게 써도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상태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 상태로 분사구문을 만든다면, 자, 양쪽 주어가 서로 다르니까 똑같은 과정을 거칠 텐데 여기 she 이렇게 남을 거고요. 여기 she 이렇게 남겠죠. 즉, 분사구문의 의미상의 주어 자리에 인칭 대명사가 놓인다는 얘기인데 이게 허용이 안 됩니다. 자, 비인칭 주어 it을 제외하고는 의미상의 주어 자리에 나타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보시면 양쪽 주어가 서로 다르니까 접속사, 생략. 자, 그리고 얘를 동사 원형 ing. 그럼 이 주어가 그대로 남는데 분사구문 앞에 인칭 대명사가 지금 의미상의 주어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인칭 대명사는 오로지 뭐냐면 비인칭 주어 it만 올 수 있어요. 자, 근데 비인칭 주어 it은 뭘 나타내는 거냐면 날씨, 날짜, 시간, 요일,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게 비인칭 주어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몇 시입니까? What time is it? 이렇게 물어봤을 때 It's 2 o'clock, 2시인데요.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서 it은 아무 뜻도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문장에서 별다른 뜻을 갖지 않고 주어 자리에 쓰는 it, 얘를 우리가 비인칭 주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는 쓰일 수 있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인칭 대명사가 분사구문의 의미상의 주어 자리를 차지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분사구문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종속절의 동사가 비동사인 경우에 being이나 having been의 형태가 나타날 수 있고 얘는 생략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분사구문의 의미상의 주어가 좀 전에 얘기했던 비인칭 주어, 자, 그리고 우리가 1형식에서 배웠던 there is there란 문장을 분사구문으로 바꾸는 경우, 자, 이 경우에는 being을 생략할 수가 없다는 거. 자, 이게 외대에서는 문제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주 물어보는 내용은 아닌데 외대 같은 경우는 문법 문제 출제할 때 어려운 내용을 물어본다기보다 이렇게 꼼꼼한 세부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참고 삼아 알아두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네요. 자, 지금 첫 번째 문장 보세요. It is fine. 여기서 it이 날씨를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죠. 자, 우리가 배웠던 분사구문을 만드는 방법 그대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쪽이 부사절, 커마 이후가 주절이죠. 양쪽의 주어가 서로 같지 않으니까 접속사는 생략할 수 있지만 주어는 생략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얘를 동사 원형 ing로 이렇게 만들고, 자, 분사구문 앞에 의미상의 주어인데 인칭 대명사예요. 하지만 얘는 비인칭 주어이기 때문에 쓰이는 게 가능했던 거죠. 자, 그리고 자, 이 부분에서 보세요. 자, 우리가 날씨가 좋다면 이렇게 될 수가 없죠. 사람이 날씨와 같을 수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의미상의 주어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다른 애들 같은 경우는 의미상의 주어가 인칭 대명사가 될 수 없지만 이렇게 비인칭 주어 같은 경우는 가능했고, 앞에서 보셨다시피 비인칭 주어가 의미상의 주어인 경우나 아니면 there is there란 문장을 분사구문으로 만들면 being을 생략할 수 없다고 우리가 배웠죠. 자, 보세요. being이 생략된 형태죠. 그러니까 이 문장은 지금 의미상의 주어가 일치하지 않았고 이 문장은요, being을 생략할 수 없는 경우인데 being을 생략했기 때문에 문법적인 오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though there are a lot of difficulties. 자, 비록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자, 양보의 부사절이죠. 그러니까 분사구문이 될 자격이 있는 거네요. 자, there is there란 문장의 주어는요, there에서 만나서 첫 번째 만나는 명사죠. 자, 얘가 주어입니다. 자, 종속절의 주어. 자, 얘가 주절의 주어. 자, 주어가 서로 같지 않죠? 자, 그러니까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접속사는 생략할 수 있지만, 자, 주어는 생략할 수 없었고, 자, 동사를 원형의 ing로 고쳐서 being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때 자, 비인칭 주어가 의미상의 주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나 또는 이렇게 there is there란 문장을 분사구문으로 만들었을 때는 being을 생략하는 게 그렇죠, 불가능했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문장은 잘못된 문장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아까 우리가 being, having been, 비동사가 쓰이는 경우에 이런 형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똑같은 비동사인데 being인 경우는 뭐고 having been인 경우는 뭐냐. 자, 이 부분이 이제 여기서 설명이 이루어질 겁니다. 자, 지금 자, though부터 시작되는 이 문장이 부사절, 그리고 여기가 주절이죠. 자, 이번엔 어떻습니까? 자, 부사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서로 같았죠. 자, 그러니까 접속사 생략, 주어 생략. 자, 이때 자,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 동사를 원형의 ing로 고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이전에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부사절의 동사와 주절의 동사가 시제가 서로 같은지 아닌지를 따져보는 거예요. 자, 이쪽 과거 시제죠. 자, 이쪽 과거 시제죠. 자, 이때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바대로 동사 원형의 ing로 고치시면 돼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단순 시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단순 시제, 그리고 이 뒤에 이제 완료 시제라는 걸 배우는데, 자, 이건 분사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부정사, 동명사, 분사가 모두 동일합니다. 즉, 부사절, 꼭 부사절이 아니지만 어쨌든 종속절의 시제와 주절의 시제가 동일한 경우, 양쪽의 시제가 서로 동일한 경우에 단순 시제의 형태를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얘가 과거 시제, 얘 과거 시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동사 원형의 ing 형태로 만들면 되는데, 자,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이 as부터 시작되는 절이 부사절이죠. 자, 부사절은 주절보다 앞에 놓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여기 주어가 대명사인데, 자, 대명사라는 건 앞에서 쓰였던 명사를 똑같이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대명사죠. 자, 그러면 얘가 나타내는 대상이 얘보다 앞에 있어야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부사절 같은 경우는 주절보다 앞에 놓일 수도 있기 때문에 부사절에서 쓰인 이 대명사가 나타내는 대상은 얘 뒤에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3인칭 단수 무생물이죠. 자, 3인칭 단수 무생물이고요. 자, 그러니까 이 두 대상은 동일하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양쪽의 주어가 서로 같으니까 접속사 생략, 주어 생략.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변형을 시켜야 되는데, 자, 얘를 그냥 동사 원형의 ing로 갈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 그건 양쪽 문장의 동사 시제를 비교해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얘는 과거, 얘는 현재.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부사절이 지금 주절보다 한 시점 전이죠. 자, 이 경우에는 자, having pp의 형태. 자,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완료 시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절보다 한 시점 이전이다 라는 걸 표현하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 동사가 is였다면 어땠을까요? 자, 그렇다면 양쪽의 시제가 서로 동일하니까 이때는 being으로 바뀌었겠죠. 자, 그런데 having been이나 being이나 우리가 앞에서 배웠다시피 생략할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설령 얘가 being이 됐다 하더라도 생략할 수 있고, 얘가 이렇게 됐다 하도 생략할 수 있고, 그럼 결국은 앞에 being이 생략되나 having been이 생략되나 최종적으로 남는 모양은 같아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뭘 엿볼 수 있냐면, 분사 구문의 시제에는 별로 관심이 없구나. 분명히 having been과 being의 차이는 한 시점 전이냐 같은 시점이냐 이걸 나타내는 건데, 이 둘 다를 생략해도 상관없다고 허용해 주는 거로 봤을 때, 분사 구문은 시제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절보다 한 시점 이전인 경우가 완료 시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분사 구문에서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는 요소가 아니구나라는 걸 판단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분사 구문 처음에 도입할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말이 뭐냐면, 이쪽을 처음 만났을 때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분명히 가르쳐주는 사람의 얘기로는 편리하게 쓰는 게 목적이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안 편하거든요. 자, 왜 그랬다고 그랬죠? 부사절에 우리가 의미 파악을 하는 경우에 대부분이 뭐냐면 그 접속사의 의미에 의존해서 의미를 파악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분사구문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직접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양쪽의 주어가 동일하든 동일하지 않든 접속사가 생략된다는 공통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의미 파악에 도움을 주던 접속사가 없어지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오히려 불편한 요소가 될 수 있죠. 자, 그래서 물론 언어라는 게 편리하게 쓸 수 있다면 편리하게 쓰는 게 좋지만, 그 전에 먼저 전제돼야 되는 건 아무리 편리하게 쓰는 게 중요하다 해도
의미 전달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게 언어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깨트릴 수는 없기 때문에 자, 접속사를 남기는 걸 허용해 주는데 다만 아무 때나 허용해 주는 건 아니고 조건이 있습니다. 자, 의미상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랑 같은 경우. 자, 즉 조금 더 현상적으로 설명하면 뭡니까? 분사구문 앞에 다른 명사가 나오지 않을 때. 의미상의 주어라는 건 분사구문 앞에 명사가 하나 있다는 얘기니까 양쪽이 서로 같다는 얘기는 별도의 명사가 안 나올 때죠. 자, 이때 한해서 접속사를 남기는데 네 가지 종류 중에서 요 세 개만. 우리가 보통 시간, 조건, 이유, 양보가 분사구문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 이유 부사절은 제외하고 이 시간, 조건, 양보는 접속사를 남겨두는 것을 허용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꼭 남겨야 되는 게 아니라 남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신 남겨주면 우리 입장에서는 의미 파악이 좀 더 쉽겠죠. 자, 그리고 이유 부사절은 접속사를 그대로 남겨두는 건 불가능한데 그 대신 얘가 이유 부사절이 분사구문이 됐구나라는 걸 우리가 보고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장치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목적은 읽는 사람이 의미 파악을 좀 더 쉽게 해주는 게 목적인데 방법이 약간 다르다는 거죠. 시간, 조건, 양보는 접속사를 그대로 툭 남겨주는 방법을 취하는 건데 이유 부사절은 약간 다른 방법을 취한다는 거. 자, 첫 번째 예문 보세요. 자, when부터 0까지가 시간의 부사절이죠. 자, 그러니까 분사구문이 될 자격이 있겠군요. 자, 이때 양쪽의 주어가 서로 같으니까 접속사 생략, 주어 생략, 그리고 얘가 자, 이렇게 being이 됐죠. 자, 이렇게 분사구문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being까지 생략할 수 있었으니까 자,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됐죠. 자, 그런데 물론 우리가 이제 저 정도 형태를 만나면 젊었을 때, 젊었음에도 하고 젊었기 때문에 뭐 이 정도의 의미를 하나하나 대입해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여기에 접속사가 남아있다면 우리가 그 해석적 의미를 하나하나 집어넣어야 되는 수고는 안 해도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 분사구문 앞에 의미상의 주어가 별도로 없죠. 자, 이때는 이렇게 접속사를 남겨두는 걸 허용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셋 다 맞는 겁니다. 셋 다 맞는 건데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좀 더 편하죠. 젊었을 때 이렇게 바로 해석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런데 자, 여기서는 보세요. 자, 우리 아까 시간의 부사절 접속사 배울 때 since는요. 이쪽에 현재 완료 시제 준다고 했죠? 자, 근데 여기 시제가 현재 완료 시제가 아닌 거로 봤을 때 아, 얘는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절이구나. 자, 그러면 자, 지금 양쪽의 주어가 서로 같으니까 생략, 생략. 그리고 얘가 being이 되지만 자, 얘도 생략. 그래서 얘만 남죠. 자, 이 앞에 별도의 의미상의 주어가 없다는 건 양쪽 주어가 서로 같다는 얘기인데 자, 다른 애들은 접속사를 남기는 게 가능했는데 이유 부사절은 이게 안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유의 부사절도 읽는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얘가 이유의 부사절이 분사구문이 된 거다라고 나타내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시간, 조건, 양보처럼 접속사를 그냥 직접적으로 툭 남겨서 알려주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쓴다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남겨둘 수가 없다. 그 대신 별도의 형태가 존재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걸 어떤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유분사구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책에서는 분사구문의 강조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접속사를 꼭 남겨줘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얘가 이유의 부사절이 분사구문이 되는 거라는 걸 꼭 알려줘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해주면 우리 입장에서 고마운 거고 안 해준다고 해도 솔직히 할 말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타났을 때 이런 형태를 썼을 때 우리가 뭘 주의해야 되는가 보니까 자, 지금 이 형태든 이 형태든 별도의 의미상의 주어가 없죠. 별도의 의미상의 주어가 없다는 건 뭐예요? 주절의 주어와 동일하다. 그쵸? 자, 여기 생각해 보세요. 이 빨간색 괄호 부분이 없어도 이미 분사구문이에요. 이미 분사구문인데 이 괄호 부분을 뒤에다 덧붙여 줌으로써 아, 이유부사절이 분사구문이 된 거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 앞에 의미상의 주어가 별도로 없으니까 아, 주절과 주어가 동일하다 해서 주절의 주어와 동일한 주어를 써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자, 현재 분사가 이끄는 분사구문은 do, does, did. 자, 그건 여기 시제를 보고 결정하면 되겠죠. 주절과 동일한 시제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여기 분사구문의 시제가 단순 시제죠. 그러면 주절과 동일한 시제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do, does, did도
주절의 시제를 보고 일치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여기는 과거 분사가 이끄는 분사 구문이죠. 이 경우에는 비동사를 쓰는데 역시 이 비동사의 시제도 주절의 동사의 시제를 보고 시제 일치하시면 돼요. 왜? 여기가 지금 having pp 형태가 아니니까 단순 시제 분사 구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단순 시제라는 건 주절과 시제가 동일하다는 뜻이니까 여기 동사도 주절의 시제와 동일한 동사를 쓰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예문 좀 보면서 얘기해 보죠. 자, 보니까 Since they made a lot of effort, 그들은 많은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그들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대. 그러면 노력을 한 게 목적을 달성한 것의 이유가 되겠죠. 자, 이유 부사절이니까 분사 구문을 만들 수 있는데 자, 양쪽의 주어가 서로 같으니까 생략했고요. 자, 이 동사를 원형의 ing로 고쳤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분사 구문이라고 하죠. 자, 이대로 놔둬도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접속사를 첨부해 준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얘가 이유 부사절이 되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니까. 자, 그런데 자, 쉽게 말해서 자, 이 부분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쓰려면 이제 제대로 써라 이 얘기인데 자, 이유 부사절이니까 as를 붙여줘요. 왜? 이유 부사절의 접속사 중에 as가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 앞에 분사구문 앞에 별도의 의미상의 주어가 없다는 건 주절의 주어랑 동일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여기 주어를 주절의 주어와 동일한 주어로 써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지금 현재 분사가 이끄는 분사 구문이니까 do, does, did 중에 하나 쓰면 되는데 자, 여기 동사가 지금 could가 쓰인 걸로 봤을 때 과거죠. 그러니까 과거 시제에 did를 사용했다. 자, 이렇게 조립하는 거죠. 자, 그런데 마지막 문장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다른 부사절처럼 접속사를 이렇게 툭 남겨줬죠. 자, 시간, 조건, 양보해선 가능한데 이유 부사절에선 이게 허용되지 않는다. 자, 이 부분이고요. 자, 현재 분사가 지금 나타내는 거 보셨으니까 이제 과거 분사가 나타내는 거 보셔야죠. 자, since he is supported by members. 자, 회원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다. He is likely to be the president of the club. 그는 회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 보통 be likely to 동사 원형하면 동사 원형할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죠. 자, 그러면 회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회원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것. 결국은 이 사람이 회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유의 부사절이니까 분사구문이 될 자격이 있죠. 시간, 조건, 이유, 양보. 4개 부사절이 분사구문이 되니까요. 자, 양쪽의 주어가 서로 지금 동일해. 자, 그러니까 접속사 생략. 자, 그리고 얘가 자, being이 되지만 being도 생략. 그러면서 얘만 남죠. 자, 이대로 두셔도 돼요. 그런데 다른 분사구문들처럼 얘도 무슨 부사절이 분사구문이 된 거다라는 걸 좀 더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써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안 써도 돼. 근데 쓸 거면 제대로 쓰라 이 얘기인데 자, 일단 이유의 부사절이 분사구문이 된 걸 알리기 위해서 이유 부사절에서 썼던 접속사 as를 썼어요. 자, 그리고 이 분사구문 앞에 별도의 의미상의 주어가 없다라는 것은 주절과 주어가 서로 동일하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주절의 주어를 그대로 다시 한번. 자, 그리고 이 분사구문은 앞서 봤던 분사구문하고 다르게 과거 분사가 이끄는 분사구문이죠. 자, 그러니까 자, 여기다 비동사를 쓰는데 자, 역시 시제는요. 주절과 동일하게 쓰면 되죠. 왜? 얘가 having pp의 완료 분사구문이 아니라는 사실은 주절과 동일한 시제라는 뜻이니까 자, 주절의 동사가 지금 현재 시제죠. 그러니까 그대로 현재 시제로 비동사 써주는 거예요. 자, 역시 마지막 문장은 앞서 봤던 문장에서처럼 이유의 부사절은 직접적으로 저렇게 접속사를 남기는 형태가 허용이 안 되는데 그 부분을 어겼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오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등위 접속사 an으로 연결된 문장을 분사구문으로 고쳐 쓰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거하고 다른 게 뭐냐면 등위 접속사니까 어느 한쪽이 주절이고 어느 한쪽이 종속절이고 이런 관계가 없어요. 둘 다 대등해요. 둘 다 주절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어느 한 문장만을 분사구문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둘 중에 어느 한 문장이든 여러분들이 원하는 문장을 자유롭게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 외에 다른 방법은 기존의 분사구문과 방법이 동일합니다. 자, 일단 자, 접속사를 중심으로 양쪽의 주어가 서로 동일한지 확인하세요. 자, 양쪽의 주어가 서로 동일하죠?
자, 그렇다면 접속사 생략, 주어 생략. 자, 이렇게 만들면 되고, 자, 이 동사를 원형의 ing로 고쳐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등위 접속사 and 뒤에 있는 문장을 만들었죠? 그런데 앞에 있는 문장으로 만드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자, 양쪽의 주어가 서로 동일하죠? 자, 접속사 생략, 주어 생략. 그리고 얘를 동사 원형의 ing로. 그렇죠? 방법은 똑같죠. 앞문장이든 뒷문장이든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과 부사절이 아닌 문장이 분사구문이 된다는 게 좀 특이한 사항인데, 자, 등위 접속사 and로 연결했을 때 두 문장은요, 연달아 일어나는, 시간순으로 연달아 일어나는 동작을 설명하는 거라고 그랬죠. 자, 창문을 열고 라디오를 켰다. 자, 이 얘기인데,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창문을 열고, 자, 이 앞에 의미상의 주어가 없으니까 my brother가 한 거죠. 자, 얘가 라디오를 켰다. 자, 그래서 보통 독해 시간 같은 때 보면 주어, 동사, 목적어 딱 나오고 커마, ing 이렇게 나오면 대부분 독해 선생님들이 그리고 ing 했다. 자, 이렇게 해석하라고 이제 팁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들인데요. 자, 이렇게 앞문장을 만들 수도 있고 뒷문장을 만들 수 있다. 왜냐하면 등위 접속사를 연결한 문장은 둘 다 주절이니까. 어느 한쪽이 주절 종속절이 아니니까 두 문장을 다 자유롭게 만드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his excuse와 it 서로 같은 존재죠. 그러니까 자, 앞문장을 만들 수도 있고 뒷문장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뒷문장을 만든다면 접속사 생략, 주어 생략 이렇게. 자, 만약에 앞문장을 만든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주어 같으니까 주어 생략, 접속사 생략, 그리고 얘가 being이 돼서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앞문장을 만들었다면 그리고 이 뒤에 문장이 그대로 나오겠죠. 자, 그래서 그의 변명은 형편없었고 그것은 모두를 화나게 했다. 결과죠. 자, 변명이 형편없었고 그 결과 딴 사람들이 다 화가 났다. 이 정도 의미가 되니까 이렇게 앞문장, 뒷문장을 다 만들 수 있는데 등위 접속사 and로 연결된 문장을 분사구문으로 만들 때는 동시에 연달아 일어나는 동작이거나 아니면 결과 정도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냐면 아까 소위 얘기했던 부대 상황이라고 얘기했는데 부대 상황이라는 게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동반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with나 without을 사용하는 거예요. 무엇을 동반한 상태로 또는 무엇이 동반되지 않는 상태로. 자, 제가 우리말로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너무나도 반가운 마음에 나는 신발도 신지 않은 상태로 뛰어나갔다. 자, 내가 뛰어나가더란 동작을 하고 있는데 그 뛰어나가더란 동작의 배경에 어떤 상태가 깔려 있어요? 신발을 신지 않았다라는 상태가 깔려 있죠. 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게 with나 without을 이용하는 건데, 자, 이거 어떻게 이해하시면 좀 쉽냐면, 자, 얘가 없어도 분사구문이에요. 자, 우리가 앞에서 보셨던 뭐예요? 자, 분사구문, 의미상의 주어. 자, 분사구문과 의미상의 주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독립분사구문이죠. 자, 이 독립분사구문 앞에 그 의미가 동반되는 동작이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비록 with나 without이 접속사는 아니지만 접속사처럼 하나 남겨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사구문 앞에 의미상의 주어가 별도로 없을 때는 접속사를 남겨줄 수 있었잖아요. 조금 전까지 보셨던 내용이 그 얘기죠. 자, 그런데 의미상의 주어가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허용이 안 됐잖아요. 근데 의미상의 주어가 별도로 있을 때 마치 접속사처럼 남겨주는 게 with나 without이고, 쟤를 통해서 의미상의 주어가 동사인 상태로 이 정도의 의미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구나라는 도움을 주는 요소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존이 중국에서 일하고 있는 상태로 나는 그를 만날 수 없었다. 어때요? 조금 뻑뻑하시죠? 자, 보통은 자, 이 분사 앞에 있는 명사, 즉 의미상의 주어가 ing 하는 또는 pp 하는, 이렇게 되면 with가 쓰인 거죠. 얘가 쓰인 거고, 자, 의미상의 주어, 즉 ing, pp 앞에 있는 명사가 ing, pp 하지 않는 상태로라고 하면 이때는 without이 되겠죠. 서로 의미가 반대니까. 이렇게 하는 해석이 가장 일반적인데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일부러 안 되는 예문 몇 개를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해석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유 정도로 해석하시면 다 돼요. 자, 볼까요?
자, 쟈니 중국에서 일하고 있는 상태로 나는 그를 만날 수 없었다. 왠지 좀 뻑뻑하단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근데 자, 쟈니 중국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를 만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의미상의 주어인 얘가 이거 하는 상태로 해석했을 때 의미 파악이 안 되잖아요. 자, 이 경우에는 이유 정도로 해석하시면 다 해결이 된다. 자, 그리고 자, without your homework finished. 당신의 숙제가 끝마쳐지지 않은 상태로. 자, 당신은 친구들과 함께 놀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자, my mother waited for me. 자, 여기서도 보세요. folded라는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얘가 의미상의 주어죠. 그러니까 의미상의 주어가 분사한 상태로. 자, 의미상의 주어가 분사하지 않은 상태로. 자,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가 ing가 되느냐 pp가 되느냐는 말 그대로 뭐냐면 능동이냐 수동이냐죠. 뒤에 목적어가 따라 나오냐 아니냐의 부분인데, 다만 첫 번째 나왔던 예문의 work는 자동사죠. 우리 1형식에서 배웠잖아요. 자동사기 때문에 목적어 없이 능동이었던 거고, 자, finish나 fold 같은 경우는 타동사니까 자기 뒤에 목적어 안 나오면 이렇게 수동으로 써야 되겠죠. 우리 5형식에서 목적격 보고 자리에 pp 쓰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배웠잖아요. 그 부분을 접목시키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자, being이 생략되면서 형용사가 나오는 형태예요. 자, being은 생략할 수 있다고 배우셨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자, 의미상의 주어가 ing 하는 상태로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의 결과가 좋았던 상태로 자, 나는 자신감을 느꼈다. 무슨 의미인지는 알기는 좀 뻑뻑하죠? 그러니까 무엇한 상태로로 해석이 안 되니까 자, 의미상의 주어인 the result가 좋았기 때문에 자, I felt confidence. 나는 자신감을 느꼈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자, 비동사 뒤에 장소나 방향의 부사가 나타난대요. 자, 우리 이런 문장 보신 적 있죠? 글자체가 멋져. 무슨 연예인 돼서 사인하는 것 같아. 자, there is a book on the desk. 자, 비동사 쓰인 문장의 장소나 방향. 자, 1형식이죠. 무엇이 있다. 그래서 마찬가지. 자, 의미상의 주어가 어떤 장소에 있는 상태로. 자, 의미상의 주어가 어떤 방향에 있는 상태로. 자, 1형식에서의 비동사는 어디에 있다, 존재하다의 의미죠. 자, 그러니까 의미상의 주어인 그의 왼손이 자, 비동사 뒤에 장소를 나타내죠. 그의 주머니 안에. 자, 있는 상태로 라는 얘기니까 자, 이 왼손이 주머니 안에 있는 상태로. 즉, 왼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로 He stood and looked at them. 그는 서서 그들을 바라보았다. 이 정도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with나 without은 with가 붙을 때와 without이 붙을 때 의미만 반대로 해석하시면 되는 거고요. 의미상의 주어가 ing 하는 상태로 또는 하지 않는 상태로.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독립분사 구문에다가 with나 without의 의미를 덧붙여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워요. 별도의 어떤 특이한 분사 구문이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독립분사 구문 앞에는 접속사가 없었잖아요. 근데 그 독립분사 구문 앞에 with나 without을 붙여서 아, 동반되는 동작을 나타내는 거구나 라는 의미를 보태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한결 쉽죠. 자, 그 다음에 나타나는 무인칭 또는 비인칭 독립분사 구문인데 이 부분은 사실 문법적인 요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법에서는 분사 구문의 의미상의 주어가 별도로 쓰이지 않으면 아, 이건 주절의 주어와 동일해야 맞는 거다라는 기준을 확실히 세우시고요. 독해적인 요소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문법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자, 분사 구문이죠. 어쩌고 가다가 자, 근데 여기 밑줄이 없어. 그리고 얘하고 얘가 서로 일치를 안 해. 근데 얘가 밑줄이 없어. 그러면 아, 이거 비인칭 독립분사구문 말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정도 상태에서 여기다 밑줄을 줬어요. 그러면 얘하고 얘가 의미상의 주어가 서로 안 맞는 거야. 근데 혹시 비인칭 독립분사구문이면 의미상의 주어가 안 맞아도 저게 틀린 답이 아닐 텐데 라는 생각을 문법에서는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법에서는 분사구문의 의미상의 주어를 별도로 주지 않으면 주절의 주어와 일치해야 한다라는 원칙을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고요. 얘는 독해적인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가 불특정 다수 또는
일반적인 사실을 나타낼 때, 뭐 이런 경우에 이제 무인칭 독립분사구문이라고 해서 의미상의 주어가 주절과 동일하지 않다 하더라도 의미상의 주어가 별도로 없는 분사구문의 형태를 써요. 근데 이게 분사구문에만 있는 게 아니라 독해하다 보면 to make matter worse, 설상가상으로 I lost my way, 나는 길도 잃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설상가상인 것의 의미상의 주어가 나는 아니잖아. 내가 설상가상인 건 아니죠. 일이 엎친 데 덮쳤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하지만 별도의 의미상의 주어 없이 사용하잖아요. 그런 형태가 분사에서 나타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예문 보시면 쉬워요. 자, 보세요. Generally speaking, French is not easy to learn. 자, 일반적으로 말해서, 자, 프랑스어는 배우기 쉽지가 않다, 이 얘기인데, 자, 지금 얘 앞에 의미상의 주어가 별도로 없죠. 얘는 부사니까 의미상의 주어가 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의미상의 주어 없이도 별도로 의미상의 주어 없이 쓴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스피킹의 의미상의 주어가 얘는 아니잖아요. 프랑스어가 말하고 있는 건 아닐 테니까. 하지만 일반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데, 다만 문법에서는 어긋난다 해서 틀리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법에서는 의미상의 주어가 별도로 없으면 아, 틀린 거구나 이렇게 간주하시면 되고, 만약에 문제를 낸다면 쉽게 말해서 만약에 이걸 가지고 트집을 잡으려고 출제자가 마음을 먹으면 여기다가 밑줄을 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의미상의 주어가 일치하지 않으니까 잘못됐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없는 이상은 신경 쓰실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도 보세요. 얘 앞에 의미상의 주어가 별도로 없죠. 자, 하지만 그 여자의 피아노 연주가 that 이하를 보통 C라는 동사가 이렇게 명사절을 가지게 되면 명사절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고려한다면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고려한다는 건 이 정도를 생각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래, 얘는 5살 치고는 잘하는데? 이 정도 느낌인데, 그 여자의 피아노 연주가 나를 연주하고 있는 주인이 5살이라는 걸 생각하면, 왜 8살이지? 자, 5살이라는 걸 생각하면 내 연주는 꽤 괜찮은 편이야 라고 얘기해 주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의미상의 주어가 논리적으로 일치하지 않지만 누가 봐도 쟤 5살밖에 안 됐어? 근데 너무 잘하는데? 라는 정도의 상황. 자, 근데 우리가 문법 문제를 풀 때는 거기까지 감안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 문제에서는 의미상의 주어가 별도로 없다는 건 주절과 의미상의 주어가 논리적으로 일치한다는 얘기고, 그렇지 못하면 틀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해석적인 요소입니다. 자, 우리가 문제에서 분사구문을 만났을 때 점검하는 순서. 자, 여기서도 보세요. 자, dipped in honey. 자, 우리가 dip 뭔지 아시죠? 콕 찍어 먹는 거. 그래서 우리 감자튀김 같은 거 먹을 때 보면 딥 소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얘 앞에 의미상의 주어가 별도로 없어요. 무슨 뜻이라고요? 얘가 주어란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어긋나면 문법에선 틀린 거예요. 혹시 저거 무인칭 독립분사구문 아니야? 이런 생각은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문법 문제에서는. 자,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이 문장은요, 서강대학교에서 기출했던 문장이에요. 자, 그래서 자, 이대로 놔두면 어떻게 돼요? 그 상원의원을 꿀에다 담근 거죠. 사람을 꿀에 담궈서 뭐 하시게요? 꽈배기 만들어서 드시게요? 자, 식인종 아니죠, 우리는. 자, 의미상의 주어가 주절과 논리적으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거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분사구문은. 자, 그래서 자, his words dipped in honey. 그의 말이, 그의 언변이 꿀에 담근 것 같아서 이런 얘기죠. 즉, 자, 사탕 발림한다고 그러죠, 왜? 말이 번지르르해. 너무 달콤해. 그래서 the senator mesmerized the crowd. 자, 요 동사는 혼을 쏙 빼놓다, 현혹시키다, 이 정도 얘기죠. 그래서 말빨이 워낙에 좋아서 대중들을 완전히 구워 삶았다, 요 정도의 의미.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가 주절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능동태, 수동태가 올바르게 쓰였는가. 자, 지금 이 뒤에 보면 in Chinese. 자, 중국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 책은 자, 미국 사람들이 이해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 정도 얘기가 될 텐데, 자, 지금 전치사구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형용사나 부사 중에 하나의 기능을 하잖아요. 자, 둘 중에 어느 쪽이 되더라도 목적어가 될 수는 없죠. 목적어는 명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자, 따라서 자, 목적어가 없으니까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로 쓰는 것이 올바르다. 자, 이렇게 능동태, 수동태가 올바르게 일치했는가. 물론 자동사라면 당연히 능동태로 써야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시제를 점검합니다. 근데 여기까지 올 일이 사실상 거의 없어요. 예, 거의 없습니다. 아까 그래서 보여드렸다시피 분사구문에 시제가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being하고 having been 다 생략해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로 봤을 때 얘는 시제는 별로 관심이 없는 애인데 자, 혹시나 그래도 분사구문을 만났는데 의미상의 주어도 맞고 그리고 능동수동태도 맞다.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행여나 그런 경우를 만나게 되면 마지막으로 시제를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까지 올 가능성이 없는데 시제부터 먼저 점검하면 우리가 안 해도 될 일을 먼저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미상의 주어, 능동태, 수동태. 그래도 문제가 없으면 그 다음에 시제를 건드리는 건데 확률이 거의 없죠. 자, 지금 이 문장은요. 아주대학교에서 기출했던 문제인데 최근 10년 사이에 분사구문 시제 때문에 답이 됐던 유일한 문제예요. 자, 확률이 얼마나 낮은지 아시겠죠? 자, 지금 보니까 자, 베이징에서의 Six Party Turks 자, 육자회담이죠. 육자회담에서 돌아와서 자, I'm grateful. 자, 요게 형용사죠. 감사하는 이란 형용사예요. 자, 우리가 나중에 이제 부정사의 용법에서 배우겠지만 자, 이렇게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 뒤에 투부정사는 이 감정이 생기게 된 원인을 설명합니다. 자, 우리가 흔히 I'm sorry to hear that 그 얘기를 들어서 참 유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유감스럽다는 감정이 생긴 이유가 뭐예요?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to have the chance to discuss our work with you 우리의 일을요 당신과 토론할 기회를 갖게 되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감사하는 것보다 이쪽이 먼저 일어난 일이죠. 기회를 가지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일을 당신과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뭐였냐면 육자회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고마워하고 있는 것보다 육자회담에서 돌아온 게 한 시점 먼저 일어난 일이겠죠. 자, 따라서 이렇게 시제로 써줘야 한다라는 게 결론인데 이 정도 문제까지 나올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시제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시제는. 자, 셋째 시간이죠. 수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헷갈리네. 셋째 시간은 이렇게 분사구문까지 같이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잠깐 휴식 시간 후에 마지막 시간인 네 번째 시간에는 명사절을 만드는 접속사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자, 다행히 이쪽은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본의 아니게 삼형식을 배울 때 명사절을 어느 정도 배워놓은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배웠던 기억을 돌이키면서 일단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내가 잘 알고 있는지를 점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명사절의 좀 세부적인 사항들을 추가적으로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수업에 임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잠깐 여러분들 쉬는 시간을 가지신 이후에 자, 마지막 시간인 명사절 접속사 수업으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여러분들 쉬었다 할까요?